이제 A매치 한 경기만 치르면 다시 각 국가의 리그가 재개됩니다. 클럽 이후 4년 만에 2달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심초사하면서 선수들 부상 없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부상 소식은 다행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메로, 호이베르가 풀타임 출전하고 메디슨이 73분 출전, 우도기 반더벤이 약 10분 정도 출전한 상황으로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 이르죠.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으니까요. 가장 쉼도 적었던 로메로는 페루를 상대하게 되는데 페루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로메로가 또 풀타임을 뛸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월클 김민재가 더 힘든 상황에서도 A매치를 풀타임 뛰고 하는 말이 어차피 다 같이 힘들다라는 말과 함께 당연하드 말한 걸 보면 로메로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단지 걱정이 되는 건 로메로가 태클도 과감하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 졸여야 합니다. 네. 더구나 로메로는 11월 A매치 기간엔 남미 최강팀들인 브라질, 우루과이와 경기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상승세를 주도하면서도 국가대표로서 중요한 경기들까지 이어져서 정말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로메로 정말 몸 조심해야죠. 네. 로메로, 반더벤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네. 그래서인지 토트넘 새 단장 랑게는 겨울 이적 시장에 돌아오면 가장 시급한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풋볼 런던과 팀토크에서 전했는데 본머스의 주전 센터백 로이드 켈리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2019년부터 본머스의 유니폼을 입은 중앙 수비수이며 정확한 왼발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랑글레요? 또한 큰 키를 활용한 수비력도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탑소바가 아니네요. 네. 우리 급하다고 아무나 데려오지 맙시다. 네. 자, 그리고 메디슨은 잉글랜드 이탈리아라는 빅매치에서 선발 출전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지난 A매치 때에도 첫 번째 경기는 선발 출전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쉬었거든요. 네.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와킨스에게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선물해줬는데 와킨스가 왼발 능력이 떨어진 나머지 득점을 놓쳤습니다. 이런 장면이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장면이고 이미 한번 봤던 장면이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손흥민이었다면 여지없이 득점이 됐을 걸로 보였던 플레이였습니다. 호이베르는 토트넘에서는 벤치 선수지만 덴마크에서는 여전히 주전 1순위 선수였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경기가 유럽에서 가장 약체팀 중 한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큰 무리하지 않고 풀럼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비수마가 경고 누적으로 풀럼전을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호이베르가 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이베르는 비수마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테크닉이 비수마보다는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워낙 열심히 뛰고 수비 잘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한 팀의 벤치 선수치고는 매우 좋은 선수라고 봐야죠. 우도기가 몰타와의 경기에서 10분 뛴 거 보면 아마도 잉글랜드와의 빅매치에서도 선발 출전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오래 뛰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루셉스키는 한 경기는 잘 쉬었고 남은 한 경기가 벨기에와의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아마 이때는 풀타임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체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으니 큰 문제 없겠죠? 그럼 나머지 한 명 손흥민만 베트남전에서 무리하지 않으면 이번 A매치는 토트넘 입장에서 성공적이라고 봐야겠죠. 틀린스만이 4대0 승리로 인해서 위기를 한번 넘겼는데 손흥민을 베트남전에서 풀타임으로 출전시켰다가는 아마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 앞에서 언제나 뛰고 싶다고 했지만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데 베트남 언론은 이 인터뷰를 듣고 손흥민이 베트남전 출전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선도 아닌 라이벌도 아닌 엄청난 격차가 있는 팀을 상대하는데 손흥민이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아무튼 이제 두 번째 A매치까지만 무사히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A매치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토트넘이 무패로 1위에 올라있다는 것이 여전히 놀라운 건지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트넘 수비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 측면 수비수 우도기, 센터백 반더벤은 모두 토트넘의 새로운 수비 멤버이며 각각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골키퍼도 토트넘의 비카리오보다 높은 선방 비율을 자랑할 수 없다. 우도기는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수비수보다 더 많은 태클을 기록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더벤과 로메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기뻐할 것이다. 판더벤은 토트넘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극찬받는 선수들이 하필 신입생들이다 보니까 더욱 올 시즌 토트넘이 영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토트넘을 예전 토트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수비 부분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프리미어리그는 계속해서 토트넘 수비진 성공의 핵심은 스피드다. 반더벤과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2명이다. 뛰어난 복귀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하프라인 높은 곳에서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다. 토트넘은 후방을 커버할 2명의 빠른 수비수가 있다는 확신과 함께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인버티드 윙백인 우도기도 뛰어난 속도를 갖춘 선수다. 토트넘의 리빌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 위에 켈리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건데, 로메로, 반더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엔제 감독의 전술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빠른 선수가 필요한데, 켈리는 뭐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고 더구나 이탈이 잦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나이어 랑글레로 이미 쓰마 봤잖아요. 네. 산체스처럼 그냥 또 빠르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봤잖아요. 네. 이번 시즌만큼은 모험을 할 때가 아니니까 꼭 레벨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수들의 속도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스프린트 최고 속도를 우도기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일 워커보다 더 빨랐다는 건데 시속 34.68km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더벤과 로메로가 거의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반더벤이 34.62km, 로메로가 34.61km였습니다. 우도기와 0.06 정도 차이면 뭐 사실 거의 동급인 건데, 후방에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있으니 라인을 올리고 상대 공격수가 빨라도 충분히 다시 마크 가능하고 위기를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손흥민이 올 시즌 최고 속도가 34.15km였는데 손흥민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죠? 손흥민이 로메로보다 6살이 많고 우도기 반더벤에겐 거의 뭐 삼촌뻘인 겁니다. 네. 손흥민이 얼마나 빠른 선수인지를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스를 대체한 비카리오도 선방률 77.8%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선방률이 높다는 게 오히려 공격을 많이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2위가 리버풀의 알리송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팀에서 좋은 골키퍼도 있는 법이죠. 네. 우도기는 한 가지 더 기록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경기당 4번 이상인 거죠. 이런 선수가 이탈리아 국대에서 후보 선수라는 게 더 의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서는 메디슨의 활약도 조명했는데, 레스터 시티에서는 경기당 패스가 36.7개였는데 토트넘에서는 53개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박스 안의 패스도 105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압도적 1위일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가할 때 메디슨이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전에 꾸역꾸역 운 좋은 승리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뛰어나고 경기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토트넘의 레벨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올 시즌은 다르게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그 우승은 베스트 11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약을 대비한 선수 보강만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중앙 수비수 1명에 제대로 된 공격수 1명 영입해서 손흥민이 마음 놓고 자리 비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영구랬습니다. 감사합니다.